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후보자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장 든든하고 안정적인 후보 기호 3번 최영성 인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3번 후보님이시죠? 예, 정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 협회장 3번 후보 최영성 인사 올립니다. 지난 3년 협회장으로서 회원님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덕분에 개인 회생 파산 사건 신청 대리권 획득 불가능을 가능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이 하나로 신청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시비거리를 싹 없앴고 비송사건 신청 대리권을 획득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의 길 참 험난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는 국회에 제출만 된 상태였습니다. 법사위 올리는 것부터 법무부, 대법원,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입법사항은 밝히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입법은 입이 무겁고 신중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회원님들과 소통이 원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협회 믿고 기다려주신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내년 3월이면 대법원이 추진해온 미래등기 사업 2단계인 설계 작업이 끝납니다. 미래등기 사업은 낡고 오래된 등기 체계를 전자화 추세에 맞춰 새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전자등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겨우 10개월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법무사 역할을 넣지 못하면 우리 회원들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던 사람이 마무리해달라며 업계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1년간 그 일을 해왔던 제가 매듭짓지 않은 소명감에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법무사 미래는 현실성 없는 구호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실을 바라보는 냉정함과 업무의 연속성,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신중함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점입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면 지금까지 변협과 손잡고 대법원과 함께 추진해온 미래등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드시 법무사 지켜내겠습니다. 든든하고 안정적인 3번 후보 최영성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3번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직 본인 확인 제도는 우리 다 알다시피 10년 전부터 업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서울중앙회장으로 있을 때 서울변호사회와 법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을 찾아와서 치열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 안으로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현 3번 후보님이 협회장 재임 시에 2019년 11월에 본인 확인이 좌절되었습니다. 그 정부 안이라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또 지금 현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추진하시고 있다 하시는데 과연 입법 단계에서 정부 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놓친 사람이 지금 어떤 수단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의 주인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본직 본인 확인 제도가 있는데 현 협회장으로서 재임 시 이거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좀 좌절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아마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등기법은 이 기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입법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까발려놓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해관계인의 사전 어떤 협의가 부족했다. 부동산 등기법은 그런 걸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법 과정이 좀 이제 부적절했다면서 뒤에 이제 느꼈는데 결국 그날 우리 소위에서 보십시오. 부동산 등기법이 일개 변호사 협회가 그냥 확 그냥 밀어버리니까 바로 5분도 안 돼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그 법안만 그냥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뒤에 듣고 보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이미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제가 부동산 등기법은 그렇게 추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국회를 나왔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제가 부동산 등기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현재 뭐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바로 대법원에서 그 많은 예산이 미래등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등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제가 미래등기에서 지금 10개월 남은 아까 모두 발언해서 10개월 남았는데 내년 3월이면 설계당이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면 우리는 그냥 끝입니다. 그게 거기서 우리 법무사 역할을 넣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법무사법 취지를 지금 현재는 그거를 거기에 담아서 법무사 역할을 넣어서 우리 법무사를 우선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 현재로서는 저는 그것이 제가 협회장을 직을 수행하면서 1년간 미래등기를 대법원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법무사법 개정이 최초에는 굉장히 어렵게 가다가 저희가 민생 법안으로 전환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가지고 사실상 통과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묘하게도 그날 다 같은 날 법사위원회에서 법무사법 개정안하고 부동산 등기법이 같이 상정이 됐는데 우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올인을 했고 중요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는 방관한 상태였습니다. 팀도 없었고 담당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해서 겨우 일주일 전에 모니터링 정도 하느라 끝났는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본인 확인 제도를 담은 부동산 등기법보다 그 법무사법에 특별히 올인했거나 이렇게 좀 차별을 두고 지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3번 후보님이 특별한 그 당시에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에는 올인을 하셨고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에서는 담당자가 없을 정도로 방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스를 쓰겠습니다. 예, 그건 토탈 찬스 줘도 됩니다. 우리 이분 후보께서는 그때 법무사법 입법팀에서 계셨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도 법무사법에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근데 법무사법하고 이제 등기법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협회에서 무슨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지만은 의원 입법 형태는 우리 스스로 한 거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지거든요. 전부 입법이었죠. 대법원에 이제 의해서 이렇게 법무부를 통해서 입법한 건데 이제 그래서 법무사법은 우리 자신의 문제였어요. 우리 자신. 그래서 아무리 그거는 우리가 띄어도 지나치 강조도 중요성이 있다. 다만 이제 등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저는 사실은 그때에도 정부 입법이 그렇게 어떤 정부기관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띄워보려고 국회에서 띄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약간 난색을 펴면서 이렇게 저를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를.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한 번 느끼고 두 번째 딱 느끼고는 이거는 정부 입법은 우리가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사법등기국장을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깨놓고 나누고 하면서 저희가 하니까 저희가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힘을 안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입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끼어들 그 여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을 실제로
해본 그런 협회장만이 느낄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이제 국회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 느낄 수 있는, 옆에서 사실은 보는 분들은 똑같은 입법이네. 근데 왜 하나는 저렇게 하고 하나는 저 안 됐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등기법은 이제 정부 입법이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자기들 입법이 동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게 또 같이 깨질까봐 걱정을 사실은 태산같이 했어요.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등기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법을 할 때는 이해관계자와 다 협의를 해서 갔다면은 법무사법 보십시오. 국회 본회의까지 변호사가 그렇게 난리쳐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등기법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명의대의 척결만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들은 저거 우리 변호사 배제시키는 거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 부재였다. 뭐 배명이 아니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 입법과 우리가 이번 입법은 잘 구분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공통질문, 개별질문, 공통질문, 개별질문 이렇게 순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자가 첫 번째 공통질문을 하면 일부 순서의 반대인 순서대로 5, 2, 1, 4, 3 기호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 2, 1, 4, 3 기호 순서대입니다. 예, 저는 우리 직역 업무 확대와 사투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공약집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 공수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법무사법 2조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경찰이 1차적 사건을 가지고 검사는 이제 공소기한으로 간다 하니까 문제된 건데, 저는 그 법 해석에 있어서 거기서 검찰청에 제출한 서류는 그 당시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대표하는 저는 기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의 법 해석으로도 무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혹시 또 개인 회생처럼 또 시비거리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공약집에 넣어서 아예 저는 입법화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 합니다. 다행히 제가 공수처는 요즘 뭐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공수처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핫 이슈가 있었는데, 저도 다행히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법 보좌관 업무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다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입법해 보니까요, 개인 회생 파산도 그거 법무사법 여러 수십 가지 올라갔지만 법무부가 합의될 때 마지막 11월 9일 소위 올라가기 3일 전에 법무부가 개인 회생 파산만 하면은 동의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 저는 사법보좌관 업무도 그래서 실현 가능한 하나하나 이런 표현을 줬습니다. 공약집에. 그것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나겠다 이 말씀이고, 직역 사수는 우리가 이제 미래등기 시스템 부분인데, 지금 부동산 등기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하고 우리가 미래등기에 있는 전자등기가 결합해버리면은 이거 국민 편의적으로 나와버리면 이거 사실은 공인중개사도 이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것이 3월 10일, 내년 3월 22일까지인데 10개월 남은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개월 사이에 우리가 법무사 역할을 거기에 반드시 끼워 넣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이제 공약집에도 넣어뒀듯이 10개월은 그 얘기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변협하고 이렇게 그 가진 역설을 들으면서도 그 육자 협의체에 안 들어가고 제가 변협하고 상생을 한 이유도 결국 변협의 협조를 등기해서는 얻어야지만 법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협하고 상생을 해오면서 지금 대부분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실무가 안 되면도 그래서 변협과 세 차례 벌써 거쳤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뭐 1년부터 전부터 해오던 거를 이어서 제게 기회가 되면 이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잘 지을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은 개별 질문 시간인데요. 이 개별 질문 시간은 이 개별 질문을 뽑으신 후보자만이 대답을 하시는 시간이고요. 순서는 5, 2, 1, 4, 3의 순서의 이야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은 3번 후보님이 뽑아주신 질문인데요.
우리 업계는 보수표의 폐지와 유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질문입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참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뭐 보수표 하면은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회장을 하면서 쭉 최근에 이제 보수표도 또 등기 보수는 인상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함부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단순하게 추진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수표는 저는 원칙적으로 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두 가지로 좀 선별적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과 등기 부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수표가 폐지되면 이제 좀 우리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부분은 아시다시피 벌써 지난해 이제 보수표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등기는 서민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국민과 직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법무사 회원 내부의 진정한 어떤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는 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대법원과 협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수표 인상은 이제 등기 부분은 좀 연착륙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언젠가는 뭐 폐지가 되겠지만은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세무사 등 인접 자격사를 보면은 마지막 보수표가 근거 기준이 되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우리에게 좀 보수표가 폐지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도 지금 이제 보수표 인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조금 두고 보자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이게 또 논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3번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등기 시스템은 사실은 우리가 그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뭐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지금 등기 업무를 지능화하고 또 이제 지역 무관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확인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게 미래등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종이 기반으로 했던 걸 전자화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게 미래등기입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바로 본인 확인 전자등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후보들이 이제 뭐 입법을 해야 된다 뭐 다른 제안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이 지금 대부분가의 미래등기 이 제도가 돌아가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고 사실 그걸 알면은 지금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20일이면 설계 끝납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0년 3월 22일까지 분석 끝나고 1년간 내년 3월 20일 즉 10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우선에 응급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에 그걸 잡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하고 우리 이게 미래등기의 전자 시스템이 결합되면은요 중개사 등기합니다. 그건 국민 편의를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 법무사 역할을 반드시 끼워넣자는 겁니다. 그 위임인 확인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변협하고 제가 실무간담회를 3차례 열고 자꾸 변협하고 협력하는 이유도 변협이 좋아서 제가 하라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에 변협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변협도 지금 등기하는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변협과 이렇게 계속 상생을 얘기하면서 대법원과 지금까지 1년간 논의를 해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1년간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향후 10개월 사이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른 후보들보다 제가 사실은 훨씬 많이 알고 있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의의 요청을 받아서 나오게 된 계기가 됐기도 하고요.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후보님께서 뽑아주신 질문입니다. 검찰청의 수사 업무가 공수처, 경찰청 등으로 분산되어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직역의 업무가 사실상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미 입법이 수사권 조정법이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이제 시행만 일부 남았는데요. 저는 형사법 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미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깊숙이 사실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나오니까 새삼 또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법무사법 제2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에 제출한 서류는 그때 당시에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 전체를 상징적인 의미라 보면은 이 지금 해석론은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12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업무에 넣어서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지난번에 저희 협회를 아시다시피 방문을 했고요. 제가 협회장이 다시 되면은 그 부분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서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또 제가 거기 자문위원회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 보이고요. 제가 법무사법 하면서 국회에서 가장 절절히 느낀 게 결국 관계기관이 반대하면 절대로 법안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매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청이나 공수처나 굉장히 뭐 관계가 이런 입법을 하기는 좋은 시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협회장이 되면은 그 부분은 뭐 제가 알아서 업무 영역 제 2조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후보자님 오늘 많이 긴장하시고 힘드셨을 텐데요. 안정적으로 열띤 토론을 펼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토론의 시간은 사실상 끝났고요. 다소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최영승 후보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소통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답변에서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미래등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계기한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뭐 업무 익히고 뭐 이렇게 인사 다니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법무사 역할을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 덤핑 등기도 방지하고 또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과 맞물린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막지 않으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놓치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제 막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변협에 대응하는 6개 단체 협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수의 뜻있는 분들이 저보고 나와서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나와서 마무리 지어달라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한 달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한 달간 고민한 시간이 가장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만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제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무리 짓자는 그런 생각에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1년간 변협과 대법원과 이렇게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면은 급한 불 끄고 그다음에 마무리 잘 지으면서 안정적인 구도를 다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든든하고 안정적인 3번 후보 최영성 올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